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미소가 보였다. 그 익숙한, 모든 걸 내려다보는 듯한 비웃음.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그날 제주 바다 앞 별장에서 내가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시작된다는 걸. 나는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내가 직접 설계하고 내가 번 돈으로 산 이 별장. 서울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고 싶어서 산 곳. 그런데 왜 언니가 여기 나타난 거지? 와, 동생. 여기 진짜 좋네. 돈 좀 벌었나 봐.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눈빛. 여전했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보던 그 눈빛.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언니 앞에서는 항상 부족한 존재로 만드는 눈빛.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어떻게 왔어? 주소 알려준 적 없는데? 아, 그건 비밀. 내 남편한테 물어봤지?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남편. 민준 오빠. 그는 지금 회사 출장 중이라고 했다. 어젯밤에도 전화로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그런데 왜 연니한테 주소를? 언니가 웃었다. 표정 봐, 아직도 모르는 거야? 민준이가 나한테 다 말했어. 너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하지만 언니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승리감. 나를 무너뜨리는 쾌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증거 있어? 언니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준 오빠와 언니가 함께 찍은 사진. 최근 날짜. 이 별장 앞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10년 연애, 5년 결혼 생활. 내가 믿었던 모든 것, 언니는 항상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내 장난감을 빼앗고 내 친구를 가로채고 부모님의 사랑까지 독차지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은 내 인생 자체였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언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너는 항상 너무 완벽하려고 하잖아. 그게 짜증나. 내가 조금 건드리면 무너지는 게 재밌어.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차가웠다. 나가. 지금 당장. 하지만 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이 별장, 민준이랑 나랑 같이 쓸 계획이었어. 너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였고.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게임은 끝났어, 언니. 나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넣어둔 것을 꺼냈다. 언니는 보지 못했다. 아직은. 내 이름은 김서연. 35살 서울에서 중소기업 CFO로 일하며 이 별장을 사기 위해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다. 민준 오빠는 내 대학 선배였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언니, 김서진은 38살. 미모로 연예인 지망생이었지만 실패하고 여기저기 남자들한테 붙어서 살았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는 서로만 의지하며 살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언니는 달랐다. 언니에게 나는 경쟁자였다. 부모님 재산도 언니가 더 많이 가져갔다. 내가 대학 갈 때 장학금 받지 않았다면 학비도 못 냈을 거다.
결혼 후에도 언니는 자주 찾아왔다. 돈을 빌려달라고. 나는 항상 줬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언니가 민준 오빠와 나는 돌아왔다. 손에 쥔 건 편지 한 장이었다. 아니, 여러 장 민준 오빠의 메일 프린트아웃. 언니와의 대화 기록. 내가 해킹으로 알아낸 것 아니, 해킹이라고 하기엔 너무 쉽다. 민준 오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그거. 읽어봐. 언니가 편지를 받아들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기에는 모든 게 있었다. 민준 오빠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 언니와 함께 해외 계좌로 보낸 기록. 내가 CFO라서 알 수 있었다. 내가 모른 척 넘어가며 증거를 모은 이유. 너, 이게. 그래, 언니. 너희 둘이 나 이용해서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그리고 이 별장. 내 명의지만 대출은 회사 돈으로 갚았지? 민준 오빠가. 언니가 벌떡 일어났다. 서연아, 오해야. 민준이가 나 꿰었어. 나는. 거짓말 그만해.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다. 이미 증거는 제출됐다. 언니가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내가 원격으로 잠근 거다. 이제 시작이야, 언니.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처음으로 본 표정이었다. 공포. 서연아, 제발. 가족이잖아. 이건 너무해.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웃음만 나왔다.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조금 세졌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족. 언니가 나한테 한 짓이 가족이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가 재산 다 가져간 거 내가 밤낮 없이 일할 때 언니는 남자들 따라다니며 돈 쓰고. 언니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진심이 아니다. 언니는 항상 그랬다. 위기 때 울고 빌고, 지나면 다시 찌르고. 나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다. 두꺼운 파일. 이거 봐, 민준 오빠랑 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 호텔 영수증, 선물 내역. 그리고 회사 계좌 기록. 언니가 파일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걸 다. 나는 CFO야. 돈 흐름 보는 게 일이지. 처음 의심한 건 2년 전 민준 오빠가 이상한 출장 많아질 때, 그리고 언니가 갑자기 명품 사 입을 때. 플래시백이 떠올랐다. 2년 전 회사 감사 때 이상한 계좌 발견.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됐다. 내가 추적하다 보니 해외 계좌로 가는 돈 오수신자는 언니 쪽 사람. 나는 모른 척했다. 왜냐고. 복수하려고. 제대로 갚아주려고. 민준 오빠는 집에 올 때마다 피곤하다고 했다. 나는 마사지 해주고 밥 차려주고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언니와? 언니, 민준 오빠가 언제부터였어? 언니가 고개를 저었다. 결혼 전부터. 미안해. 결혼 전부터. 그 말에 내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청혼받을 때 민준 오빠 눈빛. 다 거짓이었나?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알았어. 이제 다 알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언니가 창밖을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제발 취소해. 내가 다 갚을게.
돈 다 돌려줄게. 늦었어.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김서진 씨, 김민준 씨 관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언니가 나를 봤다. 그 눈빛. 증오. 너 후회할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후회했어. 너를 가족이라고 믿은 거? 언니가 끌려나갔다. 별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민준 오빠는 아직 출장 중이었다. 그는 모른다. 내가 모든 걸 안다는 걸? 나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이제 그의 차례다. 그날 밤 나는 별장에서 혼자 잤다. 바다 소리가 들렸다. 처음으로 평화로웠다. 다음 날 민준 오빠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픽업하려고 했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그는 택시 타고 왔다. 여보, 왜 안 왔어? 피곤해 죽겠네. 그는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피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테이블에 파일을 놓았다. 같은 파일. 민준 오빠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읽어봐. 그가 읽는 동안 나는 지켜봤다. 땀이 흘렀다. 변명하려 했다. 서연아, 오해야. 서진이가 나 유혹했어. 나는 거짓말 그만. 증거 다 있어? 그가 무릎 꿇었다. 제발. 회사에서 쫓겨나면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역겹다. 너 혼자 살아. 아니, 감옥에서. 그도 체포됐다. 뉴스에 났다. 중소기업 임원 횡령 사건. 회사에서 나는 영웅됐다. 피해 회복하고 승진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나는 별장에 더 자주 왔다. 혼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언니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변호사 조안나 보군. 그리고 어느 날 편지가 왔다. 언니로부터. 동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편지를 읽고 나는 웃었다.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시작이겠지? 언니는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서울 집을 팔고 별장으로 완전히 이사했다. 제주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회사 일은 원격으로.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밤 별장 주변에 불이 났다. 작은 불 정원 창고. 소방서가 왔다. 방화로 의심됐다. CCTV 확인. 검은 옷 입은 여자. 언니였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유예. 언니가 메시지를 보냈다. 너도 아프게 해줄게. 나는 무서웠다. 처음으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언니 행적 추적. 탐정 보고. 언니가 이상한 남자들과 만난다. 돈을 모으고 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그러다 알았다. 언니가 내 회사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 횡령 사건 후 주가 폭락했으니까? 언니 목표는 회사 장악.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거다. 나는 대응했다. 주주들과 연락. 내 편을 만들었다. 주주총회 날 긴장됐다. 언니가 나타났다. 변호사 데리고. 김서연 대표, 불법 경영 의혹이 있다. 허위 사실 유포였다.
하지만 언니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냈다. 가짜였다. 내가 확인했다. 나는 반격했다. 언니의 과거. 사기 전과 법정 싸움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지쳤다. 밤마다 악몽. 언니가 웃는 꿈.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생존이었다. 그러다 고조. 언니가 나를 직접 찾아왔다. 별장으로. 밤에. 비가 왔다. 문 두드리는 소리. 나는 문 열었다. 언니가 서 있었다. 비에 젖어. 들어와. 언니가 들어왔다. 화해하자. 지쳤어. 거짓말. 눈빛이 달랐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옛날 추억. 언니가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질투했어. 너가 부러웠어. 나는 믿고 싶었다. 순간적으로. 하지만 언니가 주방으로 갔다. 물 마신다고. 나는 봤다. 그녀가 내 잔에 뭘 넣는걸? 독약. 나는 소리쳤다. 멈춰. 언니가 돌아봤다. 칼을 꺼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싸움 시작됐다. 나는 방어했다. 훈련 받았다. 최근에 태권도 배웠다. 언니를 제압했다. 경찰 불렀다. 이번엔 실형. 살인 미수. 언니가 끌려가며 외쳤다. 아직 안 끝났어. 하지만 이번엔 끝났다. 중형 선고. 나는 별장에 앉아 받아봤다. 상처는 남았다. 하지만 이겼다. 아니, 아직. 민준 오빠도 감옥에서 나왔다. 가석방. 그가 연락 왔다. 미안해. 만나자.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늙어 보였다. 서연아,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커피 마시며 말했다. 왜 만난 줄 알아? 그가 희망 어린 눈. 너도 똑같이 아프게 해주려고. 나는 테이블 아래 버튼 눌렀다. 기자들이 들어왔다. 민준 오빠 과거 더 파헤쳐졌다. 추가 혐의. 그는 다시 감옥으로. 이제 진짜 끝.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텅 비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쓰디썼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제주에서 조용히 살았다. 별장은 내 성이었다. 회사도 안정됐다. 새 대표로 내가 앉았다. 사람들은 나를 강한 여자라고 했다. 하지만 밤마다 깨었다. 배신의 기억. 나는 상담받았다. 심리치료. 복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어요.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다 새로운 사람 만났다. 동네 카페 주인. 준호 씨. 착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봤다. 우리는 데이트 시작했다. 행복했다. 처음으로.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어느 날 편지 다시. 이번엔 민준 오빠로부터. 감옥에서. 서진이가 탈옥 준비 중이래. 조심해. 탈옥. 뉴스 확인. 아니, 가짜. 나는 긴장했다. 보안 강화했다. 그런데 진짜였다. 언니가 도망쳤다. 공범 도움으로. 언니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더 위험하게. 내 차에 폭발물.
다행히 발견. 터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 언니 소행. 전국 수배. 나는 숨었다. 별장 떠나 친구 집으로. 공포가 다시 왔다. 왜 이렇게까지? 언니의 심리. 그녀는 나 없이 못 산다. 나를 파괴해야 자신 존재 확인. 나는 결정했다. 직접 끝내야 한다. 탐정통의 언니 위치 파악. 부산 모텔. 나는 갔다. 혼자. 밤에. 문 두드렸다. 언니가 열었다. 놀랐다. 서연아. 이제 끝내자. 우리는 대화했다. 길게. 언니가 울었다. 진심으로 이번엔. 나는 너가 너무 부러웠어. 부모님 사랑, 학업, 결혼, 커리어.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들었다. 그래서 파괴하려 했어? 미안해. 나는 용서하려 했다. 하지만 언니가 다시 칼 꺼냈다. 하지만 너 없으면 내가 이겨. 또 싸움. 이번엔 내가 다쳤다. 팔에 상처. 하지만 언니 제압. 경찰 왔다. 이번엔 영원히. 언니가 체포됐다. 중죄 누범. 평생 감옥. 나는 병원에 있었다. 준호 씨가 왔다. 손 잡아줬다. 이제 끝났어. 그래. 치유 시작됐다. 회복 기간 길었다. 몸과 마음. 준호 씨 덕에 웃음 되찾았다. 우리는 결혼했다. 조용히. 별장에서. 바다 앞에서. 행복했다. 하지만 완벽한 끝은 없다. 언니 재판날. 나는 증인으로 나갔다. 언니 나 봤다. 눈빛 변했다. 후회. 동생, 미안해.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 판결. 무기징역 가능성. 하지만 감형. 심신미약. 20년. 충분했다. 나는 자유로웠다. 회사 키웠다. 성공했다. 자선 활동 시작. 배신 당한 사람들 돕기. 내 경험으로 준호와 아이 낳았다. 딸. 이름은 평화. 인생은 계속됐다. 복수는 끝났지만 교훈 남았다. 사람 믿되 조심하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라. 나는 이제 강하다. 과거가 나를 만들었다. 받아보며 생각했다. 그날 언니가 비웃던 그 순간. 게임 끝난 게 아니라 새 게임 시작이었다. 내 승리. 몇 년 후. 나는 45살. 별장은 여전. 아이들은 커서 서울대학 갔다. 준호와 함께 늙어간다. 어느 날 편지 왔다. 교도소로부터. 언니. 서연아,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용서 안 바래. 그냥 건강히 살아. 나는 답장 안 했다. 필요 없었다. 언니는 자신의 죄값 치른다. 나는 내 삶 산다. 가끔 꿈에서 언니 본다. 웃는 얼굴로. 어린 시절.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겼다. 마음으로. 제주 바다. 영원한 내 집. 그 끝에서. 내 이야기 끝난다. 하지만 삶은 계속. 평화롭게. 이 이야기는 배신과 복수의 여정을 통해 인간 심리의 깊이를 탐구하며 결국 용서와 치유의 가능성을 암시한다.